한덕수 씨가 만약 내란의 공범일 경우에는 스스로 내란의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하여튼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이 다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상관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에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렇죠. 최상목 씨가 만약 최상목 대행이 그 헌재재판관 임명을 내일도 안 한다면 예. 그리고 만에 하나 특검법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까지 행사한다면 이거는 그 증거로 봐야 돼요. 그 사람도 공범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뭔가 한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용산에 그 몇 시 도착해서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용산 도착 시간이 한 9시 55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건 10시 한 40분쯤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 뭐 국무회의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자리에 대통령 와서 얘기하신 것도 듣고 그다음에 계엄 선포하는 것까지 다 듣고 나오신 거네. 계엄 선포하는 얘기를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은 뭐 여하튼 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 이미 계엄 선포하고 나서 이제 나오신 나왔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총리께서 사실상 전 과정에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한테 경제에 대한 충격 때문에 계엄 반대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이 그에 대한 답은 뭐였어요? 구체적인 워딩이 어떻게 됐어요? 네, 돌이킬 수 없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돌이킬 수 없다는 정도의 워딩이 생각납니다. 네. 근데 경제에 대한 걱정도 없이? 그게 뭐 경제 망가지고 상관없다. 그 정도 아주 절실하게 얘기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부총리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돌이킬 수 완전히 없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밖에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그때 이제 뭡니까 9시 50분 경인가요? 그 저기 대통령실에 도착한 게 한 55분으로 55분 경에 네. 도착을 했고 네. 그 대접견실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었을 거고 올라가니까 몇 분 계셨습니다. 몇 분이 계셨을 거고 네. 그 몇 분은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 이걸 이제 이미 알고 계셨었고요. 네, 그 그렇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이게 들어가니까 부총리한테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그때 처음 인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네.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들어오라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고 네. 뭐 두세 분의 네. 다른 국무위원들도 함께 왔고 여러 가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신뢰도가 추락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계엄 절대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 이건 안 됩니다. 뭐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계엄은 절대 안 된다. 네. 명확하게 계엄은 네, 절대 안 명확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네. 헌법이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 법률에 위배된다. 이 말씀 다 법률적인 문제도 말씀을 하셨나요? 저는 머릿속에는 일단 그 당시에는 뭐 워낙 놀랬고 머리가 하얘졌는데 일단 저는 제가 경제부총리니까 일단 그걸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그때 질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도 뭐 뛰쳐나왔다. 그럼 언제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엄이 발표되고 나서 그쪽 곧 있는데 그 안에서 일단 계엄이 발표되자마자 전 곧바로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정식 국무회의는 아니지만 네네.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서 무슨 뭐 간담회도 아니고 뭐 하여튼 뭐 국무위원들 대통령과 함께 다 모였었죠. 네네. 그렇죠. 윤석열과 함께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계셨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대기실 같이 앉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잠깐 나왔다가 몇 분 있다가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그때는 있었습니다. 국무위원 11명 네. 모여 있었을 때 네. 그때는 있었죠. 그때도 저도 반대했어요. 저하고 외교부 장관이 계속 반대를 해서 그 자리에서도요. 그 자리에서도 네. 다른 국무위원들은요. 그건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석하고 나서 나온 걸 뛰쳐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네. 이석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하여튼 제일 먼저 뛰쳐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있는 데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막 뛰쳐나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미 막 상황 다 전개되고 아니, 그렇지 진행되고 않습니다. 그렇지 발표 않습니다. 직전에 뛰쳐나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때 뭐 안에서 하여튼 제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계기가 뭔가요? 아니 뭐 얘기하다 저는 뭐 그냥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F4 회의를 소집했고 나오면서 네, 나오기 직전에요. 네. 우리 국민의 관심이
그 비상계엄 당일날 국무회의석상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다는 대통령의 문건, 그게 무슨 내용인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나와가지고 유동성 같은 것 확보를 잘해라, 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런 게 기억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꼼꼼히 읽어보셨을 텐데 그것 말고도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마이크가 나오는데 네. 그 접혀진 쪽지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쪽지를 받은 거는 그 실무자에게 받았는데 당시에 경황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나중에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뒤에 자세히 보지 않고 제가 그때 국회에서 지금은 말씀드린 확인하셨잖아요. 것처럼 어떤 그 내용? 자료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경찰이 말씀드릴 수가 소환을 했고 출석을 요구했고 참고인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조사를 받았다 이 얘기입니까? 하여튼 뭐 제출했습니다. 사본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본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억나는 대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까? 그때 국회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워딩은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네. 제 국회에서 재정자금의 뭐 확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는 제가 문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 기억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계엄이 발표된 게 10시 반 정도 되는 거니까 네네. 10시 한 40분 정도에 연락을 해서 네네. 1시간 뒤에 만나자 이렇게 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고 있다가 그 F4 회의를 마치고 또 유동성을 뭐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기재부 간부 회의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재부 간부 회의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기재부 강반부에는 정부 일청사에서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그때야 생각나서 그 문건을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차관보에게 그 문건을 맡기셨다면서요? 제가 나오면서 그 F4 회의하기 전에 제가 그 문건을 제가 주머니에 넣은 거를 인지 못하고 있다가 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면서 제가 손에 잡히는 걸 느끼고 아까 뭘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옆에 차관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주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시장 안정이나 그 부분에 제가 온 정신을 쏟았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신경을 쓸 수가 없었고요. 차관보에게 맡겼는데 네. 그 회의하면서 그 문건이 생각나서 차관보에게 그거 다시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회의가 한 12시 5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12시 50분에 저희 간부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계엄이 있었다. 제가 반대를 했다. 난 사퇴할 생각이다.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 저는 어떠한 것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간부들한테 시작할 때 다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글쎄 알겠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의결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관계없이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논의를 그러니까 그 했고요. 점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계엄이 해제된 거를 보고 아닙니다. 그 문건이 생각나서 가져오라고 해서 보셨냐고. 아니요. 그리고 나서 회의 끝날 때쯤에 차관보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아까 문건을 맡겼다라고 저한테 그 생각을 그러니까 인지를 시켜줬습니다. 간부회의 도중에 간부회 끝나 한 1시 50분쯤 끝났는데요. 그때쯤. 끝나고 나서? 네, 끝날 때쯤. 간부회의가 끝났어. 끝나고 난 끝났어. 다음에야 그 문건을 읽어보셨네요. 뭐 문건을 읽어본 건 아니고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부총리님이 아까 그 계엄 문건 관련해서 대통령의 말씀이 담긴 문건을 제때 읽지 않으셨다라고 수사기관에서 말씀하셨으면 저도 판사 생활했습니다만 아마 수긍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경황이 없으셔도 오히려 더 경황이 없고 중요한 상황이니까 중간에 읽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읽으셨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중간에는 제가 그러니까 그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거를 제가 인지를 못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지를 못하고 있고 저는 그때 계엄에 반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사퇴를 결심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시장 관리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가 뭐 어떤 자료를 받았든 어떻게 하든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하기 직전에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들어있어서 제가 그걸 갖다 차관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저는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회의 끝날 때쯤 차관보가 저한테 얘기해줘서 제가 언뜻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아까 그때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국회 해제되기 전에 저희가 간부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간부회 모두에 우리는 제가 반대라고 왔고 사퇴할 생각이고 나는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거에도 제가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간부들이 모두 거기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국회에서 이제 의결된 걸 제가 시청을 했고 시간상 그 나중에 끝날 때쯤 차관보가 저희 리마인드 시켰는데 딱 보니까 비슷한 문건이길래 이건 우리가 무시하자 해가지고 덮었습니다. 차관보님, 예, 그 내용 읽어보셨어요? 예, 저는 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제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그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관보님, 그 쪽지 A4 용지였습니까? 예, A4 용지로 A4 용지. 기억합니다. 색깔은 혹시 기억납니까? 그냥 백색, 그냥 백색. 평범한 혹시 그 이제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실 공식 용지든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백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백지. 그날 그 대통령실에 우리 그 장관님하고 같이 들어가셨죠? 아닙니다. 저는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통령 부총리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10시 20분 정도에 그 10시 40분이죠 정도에 비서실장 통해 가지고 F4 회의를 소집을 하라고 저한테 전달이 왔었고요. 제가 대통령실에는 들어가신 게 아니다? 예, 아닙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기재부 간부 회의는 참석하셨죠? 예,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쪽지에 있던 그 예비비 예산 확보 예. 그 관련된 논의가 있었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저한테 주시고 난 이후엔 그때 잊고 계셔가지고 간부회 하여튼 그러면 끝날 기재부 때쯤에 간부-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에 이제 부총리께서 이미 하여튼 그 기재부 간부 회의에서는 예비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예, 겁니까? 부총리께서 그냥 결론을 알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저 쪽지 별도로 그 워낙 중요한 문서였는데 혹시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진으로 혹시 휴대폰 찍어놓은 거 없습니까? 전혀 사실은 저는 별로 인발부 대주고 싶지 않아서 보존 예, 이외에 됐습니다. 아무 예, 조치 장관님께 않았습니다. 묻겠습니다. 장관님 이제 비상계엄 반대했다고 이제 계속 일반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날 집에 계셨다고요? 댁에? 저녁 약속하고 예. 들어와서 곧바로 들어온 정도 상태였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그 당시 상황은 정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수행이 현지 곤란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반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좀 전에 그 우리 존경하는 박홍근님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참 당일 국회에 모여있던 우리 국회의원들은 1시에 가결됐을 때 환호를 했고 하지만 그것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해제가 돼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들 동의장을 지키면서 농성을 하면서 그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댁으로 가셨다고요? 그리고 댁에 가신 게 바깥의 비상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하시면 그 비상 상황이 빨리 해제가 돼야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 부분에서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 뭐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됐습니다. 저 장관님, 그 당시 쪽지를 준 실무자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실무자 김동조 국정기획 비서관 아닙니까? 전혀 누군지 모릅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김동조 국정기획 비서관 알고는 계시죠? 누군지는? 개인적으로는 압니다만 전혀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전혀 모릅니다. 그는 김동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까? 그건 전혀 누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니, 당시 그게- 상황에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저는 12월 3일에 그 상황이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카메라에 박제된 것처럼 기억이 선명한데 장관님께서는 그 중요한 쪽지를 준 대통령실 실무자가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인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이 된다 생각하시면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당시에 경황이 없었고 그 쪽지는 저한테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습니다. 대통령이 쪽지를 줬는데
그건 지시사항 아닙니까? 쪽지를 줬는데 어떻게 쪽지를 안 읽어봐요? 대통령이 직접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한테 참고 자료를 줬는데 뭐 대통령 보고를 가면 참고 자료가 많이 받아옵니다. 물론 뭐 그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그런 그 비상계엄 그런 상황을 지시하면서 아니 그 지시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지시하신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날 만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만난 거 아니에요? 지시하신 상황이 아니었고 저는 그 당시에 FFA를 소집하고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이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부총리한테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그거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지시사항이 있어요? 아니고 참고하라고 줬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경험도 없었고 제가 됐어요. 이 개혁을 반대했기 때문에 저 그 윤석열 상황에서 이제 차관 받은 자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열어볼 의사도 없었습니다. 윤 차관보님 그 내용 봤다고 했죠? 예. 그 내용에는 뭐뭐 있습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그래서 보세요. 제가 뭐 제 소관은 아니라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까 아니, 굉장히 말씀드린 중요한 것처럼 쪽지인데요. 부총리께서 주시는 쪽지인데.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예비비비 등 재정 자금을 확보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메모가 제가 볼 때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에게 그 예비비를 지출 물적이든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하라고 지금 그 메모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건 사실은 제가 재정 담당이 아니라서 아니 뭐 재정 담당이 제가 아니고 자료를 메모를 들고 있다가 봤으니까요. 예, 그 정도 기억이 나는 계엄법 거거든요. 제9조 2항에 따르면 계엄군의 민간인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게 되면 보상하게 되어 있고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어. 그 쪽지 메모에는 결국은 계엄군에 대한 지원, 글이 예비비. 많지가 않았고요.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거는 예비비라는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자, 그럼 그 예비비라는 확보를 하라는 정도만 예비비라는 기억하고 게 있습니다. 결국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계엄군들한테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예비비를 지원하라고 하는 그건 쪽지 메모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글이 많지가 않아요. 아니, 정확하게 예비비가 지금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않습니다. 계엄군한테 지급하라고 예비비는 계엄군한테 지급하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의원님,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본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금방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